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분수에서의 핵심 개념 세 번째, 1의 의미와 분수입니다. 분수에서 왜 갑자기 1의 의미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자연수에서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세는 단위가 되죠. 자연수에서는 맨 처음 수가 1이고 그 다음 수는 이 1에다가 1을 더한 수가 되고 그래서 2죠. 2에다 또 1을 더한 수는 3이 되고 해서 1에서부터 시작해서 1씩 커지는 수가 바로 자연수다라고 하는 거 다 잘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1에 대한 재해석이 분수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약간 응용 문제가 있는데 이 응용 문제를 풀 때 1의 의미에 대해 어떤 해석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어른들이 해석을 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했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스스로 풀려고 할 때는 도대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는 일에 대해 어떤 해석이 중요한 것인지조차 잘 모르는 상태로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가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하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걸 기반으로 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좀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또 그것이 응용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아이를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핵심 개념 설명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분수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그 안에서 1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분수 개념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분수의 의미에서 세 가지가 뭐가 있었죠? 네, 첫 번째는 전체에 대한 부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에 대한 비교였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눗셈의 몫이었습니다. 자, 맨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전체에 대한 부분인데 그때 1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전체, 부분이 곧 전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의 의미 첫 번째는 전체를 말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어떤 상황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어떤 일의 2분의 1을 하는데 30일이 걸립니다. 8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며칠이 걸립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어려운 응용 문제야. 그래서 문제로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푸는 어떤 핵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1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네 사람이 됐던 몇 사람이 됐던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반을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랬을 때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1의 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1이 등장하는 거죠. 2분의 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1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때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일을 하는데 뭐 딱지 접기를 1개를 하겠다. 그래서 일이 아니고 뭐 사탕 1개를 먹겠다 해서 그 일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말해요. 어떤 일이 됐든 밭을 갈건 뭐 벽돌을 쌓건 뭐 페인트 칠을 하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양을 전체 그 양의 면적이 얼마가 됐든 무게가 뭐가 됐든 상관없이 그 전체를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1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일에 2분의 1 그랬으니까 이 일 전체가 아니라 이 일의 반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의 반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 반을 하는데 며칠이 걸린다고 그랬나요? 자, 이것은 여기 반이니까 2분의 1이고요. 이것을 하는데 며칠이 걸린다고 그랬냐면 30일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반을 하는데 30일이 걸려요. 그러면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나머지 반을 할 때는 더 빨리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늦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것은 반이 30일이면 그것이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반에 대해서도 30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전제가 항상 있다는 거를 또 아이들이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나머지 반을 하는 데 있어서도 30일이 걸려요. 자, 그러면 이를 전체를 다 하는 거, 이 전체를 다 할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되냐면 60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60일이 됩니다. 60일이 되는데 이거는 몇 명이 한다고 그랬냐면 4사람이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4명이 할 때 60일이 걸려요.
자, 8명이 하면 사람이 더 늘어났으니까 사람이 더 늘어났어요. 각자의 일의 몫은 줄겠죠. 사람이 늘면 일이 더 늘어난다.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전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일에 투입이 되는 사람이 2배가 되면 각자의 몫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따라서 4명이 60일을 하게 되면 8명이 할 때는 일이 반으로 팍 줄어서 여기는 지금 2배가 된 거죠. 근데 그 일의 양은 반으로 줄어서 며칠이 걸리냐면 30일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답은 31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이런 문제를 예를 든 건 뭐냐면 이런 문제를 풀 때 보통 선생님들이 먼저 1이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반해돼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왜 하필 1이라고 왜 1로 시작하는지 얘기를 안 할 때가 있고 그 1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때 1은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1kg이나 뭐 1제곱미터나 뭐 사탕 한 개랑은 다른 그냥 상대적인 의미에서 전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1의 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냐, 전체가 아닌 반이냐, 3분의 1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1에 대한 재해석이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아이들도 상대적으로 어떤 1이 의미하는 것이 전체일 때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그것이 분수의 의미하고도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의 의미가 전체 나타낼 때가 있었고요. 또 다른 경우가 있죠.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2번째 상황 한번 같이 문제를 읽어볼까요? 어느 학교에 지원자 수에 대한 합격자 수의 비가 1대1일 때 지원자가 7명이라면 합격자는 몇 명입니까? 굉장히 좋은 경우인 것 같아요. 지원자하고 합격자의 수가 1대1이에요. 자, 지금 이 내용은 6학년 내용입니다. 이 앞에서는 4학년 내용이었었지만 6학년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의미가 학년에 따라서 연결된 게 아니라 딱 4학년 때 나오고 또 6학년 때 나오고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쫙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6학년 이야기지만 여기에다가 실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이런 1대1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자체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해 주시고 만약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부연 설명하면 아이들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느 학교의 지원자 수에 대해 합격자 수의 비가 1대1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는 거죠. 지원자 수랑 뭐가 같다는 거죠? 합격자 수가 같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분수 개념에서 2번째인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분수 개념의 2번째가 뭐였었냐면 분수는 기준에 대한 비교이다. 기준에 대한 비교를 우리가 분수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준과 비교 대상이 같을 때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1대1이라고 그랬는데 그 1대1을 우리가 이것을 비의 값이라고 하나의 수로 나타냈을 때는 1분의 1, 즉 1이 됩니다. 자, 비의 값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2번째 나온 것이 기준이 되고 첫 번째 나온 것이 비교값이 되는데 기준과 비교가 같은 거예요. 1대1이 아니라 3대3이라고 했을 때도 기준과 비교가 같고 100대 100이라고 했을 때도 기준과 비교가 같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1이 나왔는데 이 1은 이때 1하고는 다르게 뭐 전체를 나누었는데 뭐 그 반이 어쩌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기준과 비교가 같다는 거예요. 자, 기준과 비교가 같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자 수에 대한 그랬으니까 지원자 수에 대한 그랬으면 지원자 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지원자 수하고 뭐랑 같다는 거죠? 합격자 수가 같다는 거죠. 자, 따라서 지원자가 7명이면 7명이 몽땅 합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예,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와 다르게 지원자가 뭐 23명이다. 그랬을 때는 합격자도 23명이 되는 거고 항상 이렇게 같게 되는 거죠. 한 명 모집했을 때 한 명이 지원을 했고 한 명이 합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해서 지원자가 7명이라면 합격자는 몇 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자, 여기서 1대1이었기 때문에 7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여기에서도 분수가 나왔는데 1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 1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때 1은
전체와 부분이 같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준과 비교가 같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어떤 상황이 되겠죠. 1에 반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1일로 가정했을 때 이야기고, 합격자 수에 대한 뭐 지원자의 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는 기준과 비교가 같을 때 우리가 1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수 개념이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자, 세 번째 뭐가 있었나요? 이 상황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음 분수의 뺄셈을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래서 1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그냥 어떤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바로 수가 나왔습니다. 계산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자, 나눗셈 개념 세 번째 하고 연결이 되겠죠. 나눗셈 개념 나눗셈이 아니라 분수 개념 세 번째하고 연결이 됐는데, 분수 개념 세 번째는 뭐였었냐면 나눗셈의 몫이었었죠. 나눗셈의 몫은 나누어지는 수를 나누는 수로 나누는 거였으니까 여기서 그 몫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같은 거죠. 자,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같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자와 분모가 같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와 분모가 같을 때가 되겠습니다. 분자와 분모가 같으면 그 분수는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그냥 1이라고 나오고 8분의 3 이렇게 나왔습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와 분모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것을 우리가 3분의 3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5분의 5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107분의 107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수를 보고 그 수하고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변형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수를 보니까 분모가 8이에요. 그래서 1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분모를 갖는 그런 분수로 바꿀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분모가 8인 거하고 같이 계산하기 위해서 뭐로 바꾸냐면 8분의 8로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분의 8 빼기 8분의 3은 8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1 뭐 더하기 7분의 5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이 1은 3분의 3도 되고 5분의 5도 되고 107분의 107도 되고 8분의 8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수가 분모가 7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필이면 뭐로 바꾼다고요? 그렇죠. 분모가 7인 7분의 7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앞에서는 맨 처음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몇 명이 힘을 합쳐서 반을 했는데 며칠이 걸렸고 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를 1이라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한 무엇이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기준에 대한 비교가 나오는데,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 빠지면서 그냥 수 1이 나오고, 그걸 계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1은 항상 분모와 분자가 같은데 그 옆에 나오는 같이 계산을 하는 수들을 보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1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의 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1에 대해서 한번 재해석하는 걸 봤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분수 개념이 좀 다 정리가 된 다음에는 자유롭지만 분수를 배울 당시에는 그렇게 유연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과정이니까 정확하게 이때 분수 개념에서는 뭐와 관계가 있는 거고, 또 이것은 분수 개념에 어떤 측면과 관계가 있는 거라고 짚어주시고 나서 아이들이 그것이 여러 경우를 다 배우고 나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설명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직접 아이와 함께 이런 내용을 진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답을 안 썼네요. 그래서 얼마가 됐냐면 1 빼기 8분의 3은 8분의 5가 됐죠. 네. 자,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직접 상대를 하면서 아이한테 설명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래서 제목은 문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문제를 설명한다는 거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아이한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가 자기 생각을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연습을 계속 해야 아이가 자기 생각을 잘 들여다보는 거죠.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건 좀 2차적인 거고 어떤 설명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을 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모르고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내가 헷갈리는 거 나한테 부족한 것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아이들한테 많이 시키면 좋은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이런 설명을 이끌어내냐면 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일의 의미를 아이가 이제 이해하도록 하는데, 이제 아이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아이를 지도를 했습니다. 어떤 영상이신지 궁금하시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일을 3분의 1을 하는데 20일이 걸립니다. 두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며칠이 걸립니까? 한번 풀어봐봐. 그러면 한 사람이 3분의 1을 20일 동안 하니까 두 사람이 하면 3분의 1을 20일 동안 하니까 나머지는 3분의 1을 채워야 되는데 우선 20일 동안 3분의 1을 맞췄으니까 나머지는 10일 동안 각자 3분의 0.5씩 하면 되니까 이걸 반으로 나눠서 하면 10일 이걸 반으로 나눠서 3분의 1을 채우려면 그럼 10일이 걸리니까 정답은 30일. 정답은 30일이에요? 네. 자, 맞나 한번 확인해 볼까? 어떤 일이 이만큼 있었어. 자, 네. 어떤 일이 이만큼 있었는 이거는 전체니까 1이라고 할게요. 자, 그랬는데 그거에 몇 분의 몇을 하는 거야? 3분의 1. 3분의 1을 혼자서 일을 하는데 이만큼 하는데 며칠 걸려요? 20일. 혼자서 만약에 했을 때, 그치? 네. 그러면 또 이만큼 하는데 20일, 또 이만큼 하는데 20일 걸리지. 네. 만약에 혼자 하면 이 일을 다 하는데 며칠 걸릴까? 60일. 이걸 다 하는데 혼자 하면 60일이 걸리지. 혼자 했을 때. 네. 그럼 둘이 하면 둘이 하면 훨씬 더 단축되면 10일, 10일, 10일 이렇게 해서 전체 같이 했을 때 며칠 걸려요? 전부 30일이 걸려요. 자, 그래서 이거는 혼자 했을 때고 둘이 하면 며칠 걸린다고? 그거의 반으로 돼서 30일이 걸린다. 자, 아까 민서가 설명했었던 거랑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랑 어때? 이게 더 간단하고 훨씬 더 쉬워요. 이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30일 잘 구했네, 그치? 네. 둘이 하면은 한 사람의 일은 더 줄어요, 늘어요? 줄어요. 반으로 줄지. 네. 같은 일을 셋이 하면 같은 일을 셋이 하면 그건 3분의 1로 한 사람의 몫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지, 그치? 그렇게 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보셨습니까? 아이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설명을 이렇게 잘 명확하게 풀어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알고는 있었죠. 자, 그래서 중간에 교사가 도와주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맨 처음에 먼저 어떤 문제를 읽고 아이가 먼저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아이의 이제 설명을 듣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가 뭔가 좀 막연하지만 생각하는 게 있었잖아요. 자, 그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을 해서 교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구. 근데 여기에서는 정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였습니다. 자, 해서 아이의 설명을,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보여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 정사각형의 뒷면에다가 이제 앞면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뒷면이 있었을 때,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었을 때, 먼저 뒷면에 1이라고 썼죠. 자,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앞면으로 돌려서 그 앞면을 이제 여기서 지금 3분의 1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3등분을 했고 그 3분의 1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린 날짜를 적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냥 도구 없이 그냥 분수로 써서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구체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또 직접 자기가 쓸 때는 좀 계산식이 정확하게 맞은 표현은 아니었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식을 정확하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고 여기에서 지금 사람이 2배로 늘게 되면 1이 반으로 줄고 사람이 3배로 늘게 되면 1이 3분의 1로 준다. 각자의 몫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중학교 올라가면 반비례, 비례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 좀 표현 자체에 대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이해를 하게 되면 표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낯익게 느껴지겠죠. 자, 해서 지금 1문제를 하면서 1의 의미에 대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울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살짝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충분히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설명하는 것인지는 좀 많이 좀 뭐랄까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하고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에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에 숫자 카드로 만들 수 있는 분수 중에서 1과 가장 가까운 분수를 만드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과 가장 가까운 분수를 만드시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이런 문제에서 오답을 낼 때는 일단 1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것이 분모하고 분자, 1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하고 분자가 같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가깝다고 하는 것이 1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또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만큼 가까워야 되는지를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거를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오답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는 지금 9분의 7. 자, 9하고 7하고 가장 9하고 7하고 봤을 때 가까우니까 지금 여기 보면 5하고 7도 2 차이가 나고 7하고 9도 2 차이가 나고 또 4하고 5가는 1 차이가 나고 그 다음 2하고 4는 2 차이가 납니다. 그럼 보면 4하고 5가 숫자상으로는 가장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4분의 5라고 하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보고 4분의 5라고 하는 어린이들도 있고 좀 분모가 좀 왠지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9분의 7이라고 대답을 하는 어린이들도 있는데 7분의 9와 같이 가분수꼴로 답을 내는 어린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왠지 1과 가장 가까울 때는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린이들은 여기가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일단 1과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분모하고 분자가 가까워야 된다는 것을 안 거죠. 자, 분자와 분모가 가까워야 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닌데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정답이 아닌데 어느 것이 더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마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우리의 하우메스를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서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카드를 이렇게 썼는데요. 카드를 쓸 수도 있고 뭐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분모를 5로 봤을 때는 자, 5로 봤을 때는 분자가 뭐 2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분자가 4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겠죠. 자, 그다음에 분자가 뭐 7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에서 분모가 될 수 있는 수하고 분자가 될 수 있는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막 이렇게 한꺼번에 아니라 다 일일이 다 대어놓고 보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어느 것이 가장 가까울까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느 수끼리 가장 가까울까? 왜냐면 1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하고 분자가 같은 수니까요.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던 바로 그 세 번째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다 따져봤더니 지금 4하고 5가 가까웠어요.
자, 그러면 4분의 5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이것이 바뀌어서 5분의 4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분의 5하고 5분의 4 중에서 어느 것이 더 1에 가까운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4분의 5하고 이제 5분의 4가 있다라고 보면 4분의 5는 1이 넘어갔는데 1과 4분의 1이에요. 5분의 4는 1이 아직 안 된 거죠. 자, 그러면 1이 되려면 얼마가 더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서는 5분의 1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보다 4분의 1 더 큰 수하고 자, 이렇게 수직선을 알아보면은 여기가 1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5분의 4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1과 4분의 1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충 봤을 때는 어느 게 더 가까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찍기 나름이니까. 1이 여기 있었는데 그러면 1하고 5분의 4하고 그 차이는 5분의 1이고 1과 4분의 1과 1 사이의 차이는 4분의 1입니다. 자, 5분의 1이 더 클까요? 4분의 1이 더 클까요? 이거 통분을 해서도 알아볼 수 있지만 아직 통분을 안 배웠다고 하더라도 1이 있었는데 그것을 5이 사과 하나가 있었는데 5명이 나눠 먹은 것이 더 작은지 4명이 나눠 먹는 것이 더 작은지는 아이들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 분수에서는 분모가 큰 것이 단위 분수라고 하는 것은 분자가 1인 경우인데 그럴 때는 분모가 클 때가 더 작은 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5분의 1이 더 가까웠습니다. 이쪽이 더 가깝고 이쪽이 약간 더 멀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5분의 4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는 분모와 분자가 가까워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비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후보가 되는 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들을 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1에 가까울 만한 그런 수들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와 분자가 같은 수였는데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차례로 알아봤던 것 중에서 세 번째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덧붙여 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의 의미와 분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한번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 설명하기에서는 1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전체를 뜻한다. 두 번째, 기준과 비교가 같을 때를 뜻한다. 세 번째, 분자와 분모가 같을 때를 뜻한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에서는 1의 의미에 대해서 아이한테 이해시키며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자와 분모가 가까운 경우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1이라고 하는 수가 분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고 아마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1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과 한 개, 피자 한 개 그랬을 때 1 말고 지금 방금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뭐 전체라든가 기준과 비교가 같을 때라든가 분자와 분모 같을 때라든가 그런 상황도 있지만 또 소수에서 보면 순환소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배울 때는 0.999999 해서 계속 가는 수가 1과 같다라고 하는 것도 또 배우거든요. 1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하나에 대해서 내가 요만큼 알고 있었을 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새로운 것을 알고 봤었을 때 얘가 다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또 세 번째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는 또 앞에 확실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또 다른 면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알수록 우리가 그 이전에 배웠었던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이 좀 깊어지는 거죠. 배우면 배울수록. 그래서 좀 뭔가 한 가지가 전부가 아니라 또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새롭게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은 무한히 계속된다고 한다는 거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1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좀 새삼 좀 그것에 생각을 더 많이 해보고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해석, 1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해석을 하지 않고 이런 문제 이렇게 푼다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배우게 되면 사고력이 늘지도 않고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학을 배우는 의미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번 어떤 내용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내 생각을 말을 하고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배웠었던 거하고 뭐가 연결이 되는지도 살펴보고 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찾아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넓혀주는 그런 수학 지도법을 우리가 발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저도 완벽한 건 아닌데요. 우리 다 같이 연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깊고 좀 더 쉬운 그런 수학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